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순항 중입니다. 모두 다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파란불로 거래를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안으로는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오늘 시장에서 0.8%의 상승세 유지하면서 오후장 순항 중입니다. 네,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우리 증시가 어제 하루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 분위기도 꽤 좋았습니다. MS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빅테크 전반의 분위기 좋았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도 분위기 이어받으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마무리해보는 게 좋을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파이널샷 오늘의 시그널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내면서 그래도 순항 중인데 여전히 걱정이 많은 종목이 있고 또 요동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무선 이동통신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SK텔레콤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을 팔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정반대로 나뉩니다. 지금까지의 하락은 충분히 지금 이슈를 반영했다라는 쪽이 있고요. 글쎄 앞으로 이 영향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뉩니다. 오늘 좀 이 여파를 함께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 이게 시작이 4월 19일이었습니다. SK텔레콤 측에서는 악성 코드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20일에 SK텔레콤 측에서는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고요. 20일부터 22일까지 정부에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SK텔레콤에서는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지금 받은 피해에 대해서 100%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에 민간 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MEI는 유출되지 않았고 전화번호 그리고 IMSI 등 유심 복제 가능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간 합동조사단에서 발표가 나온 게 IMEI는 유출되지 않았고 IMSI는 유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유출되고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게 또 실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MEI입니다. 앞서서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한 항목인데요. 이 IMEI라는 것은요, 국제 모바일기기 식별 번호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단말기마다 부여되는 번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어떤 번호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 번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번호가 유출되면 기기를 추적하거나 도난폰을 차단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IMEI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IMSI인데요. IMSI는 유출이 됐습니다.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 번호인데 유심 안에 저장된 번호입니다. 유심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신사와 연결될 때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번호입니다.
IMSI와 함께 전화번호 등의 이 정보가 유출되면은 누군가 이 정보를 활용해서 유심을 복제하고 다른 기기에서 해당 사용자처럼 불법으로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유심 번호를 누군가가 복제를 해서 그 사용자처럼 꾸며내기만 한다면은 모든 정보를 빼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러한 좀 위험들이 현실화된다면 아마 문제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5월 1일 과기정통부가 신규 가입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유심도 부족하지만은 일단 많은 문제가 생긴 상황 속에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가입자는 얼만큼 줄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줄게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바가 SK텔레콤의 가입자의 순 증감 추이인데 다른 KT와 LG U+ 같은 경우에는 올라갑니다만은 SK텔레콤은 다릅니다. 4월 26일자 보시다시피 2,000명 정도가 빠져나갔고요. 4월 28일입니다. 2만 5천 명이 하루에 빠져나갔고요. 4월 29일입니다. 3만 3천 명이 빠져나갔고 4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3만 2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SK텔레콤과 같은 이동통신사에게는 요 가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가입자가 계속해서 이탈된다면은 앞으로 실적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유심 교체 비용은 170억 원에서 350억 원 수준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법계적으로 수백억 원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이 LG U+ 같은 경우에는 그 사태 때 100억 원대 미만으로 과징금을 내긴 했지만 이번에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있었고요. SK텔레콤의 4월 고객 같은 경우에는 11만 4천 명이 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2만 명, 3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으니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명 이상 빠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4월도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5월에도 가입자 이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손실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에는 160억 원의 손실이 전망됩니다. 2025년 전체로 봤을 때는 1,116억 원대라고 하는데 이 차트는 저희가 메리츠 증권에서 가지고 온 차트입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2025년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 1,116억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추산을 했고요. 전체 이동전화 수익의 1%라고 합니다. 이것을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영업이익으로 따져봤을 때는 7.1%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게 사실은 가입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000명 정도의 가입자가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6월이 되면은 그보다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하루 동안 일평균 5,000명의 가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줄어들고 2025년 전체로 봤을 때 실적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SK텔레콤의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증권사의 커멘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 오늘도 1.8% 이상의 하락세로 현재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 18일 종가 대비해서 SK텔레콤의 주가는요. 7에서 8% 하락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해킹 이슈의 영향을 대부분 반영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하방 압력이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SK텔레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K의 이 최태원 회장이 5월 8일에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지나봐야 이 주가의 하락이 멈추느냐 혹은 반등을 하느냐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노이즈 해소에 따른 센티멘털 개선은 5월 중순 이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K의 최태원 회장이 이
청문회에 나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아마 급등락이 나올 테고 그것들이 좀 이슈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 주가는 분명한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일회성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에서 사태가 진정된다면은 주가는 시차를 두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메리츠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통신주 주가는 실적 규제 그리고 주주 환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지금까지만 본다면은 일회성 비용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 부담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 수준이라면은 현재 주주 환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유심 원가가 하나당 약 4,000원이라고 합니다.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이고 여기에 100억 원대 과징금만 부과가 된다면은 이걸 다 합쳐봤을 때 사실 주주 환원 정책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이 청문회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하방보다는 상방을 조금 더 열고 보는 증권사가 많았다라는 의견 오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이렇게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 앞서 살펴보셨듯이 신규 가입 중단이라는 정부 조치가 나온 가운데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 지도한 영향으로 보이고 있죠.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서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피해 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할 것도 함께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28일, 29일 약 7만 명의 가입자가 순감한 SKT로서는 신규 가입자 유치까지 막히게 되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와 KT의 주가는 반사이익 기대감에 동반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은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실적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전자 비즈를 중심으로 한 자체 사업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 등 자회사의 실적은 모두 부진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두산 단독으로 집계한 매출은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이 3,927억 원, 영업이익 9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와 260%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두산은 AI향 고수익 제품 판매 확대와 하이엔드 제품 비중 확대로 인해서 자체 사업 매출과 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변압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전선주의 동반 상승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초유 고용량 대형 변압기 수출액이 1조 원을 넘겼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변압기 수출액은 9억 4,6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60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8.5%나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는 2027년까지 약 7,700대 규모의 글로벌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도 수출 확대에 본격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소식 속에 김문수, 한동훈, 김동연 테마주의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경쟁 후보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평화홀딩스는 회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같은 경주 김씨라는 이유로 김문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크게 올랐고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PN 풍년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외 한동훈 테마주로 묶이는 태양금속, 대상홀딩 같은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오리엔트바이오나 형지글로벌 등은 오늘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뉴스 살펴봤고요. 오늘은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에 좀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도 함께 점검해 봐야겠죠.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파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는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꽤나 잘 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세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 네 번째로는 LG화학,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주라고 다 파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도 4%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이고요. 세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금융주들 쪽으로 계속해서 줄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이름 올리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먼저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눈에 띕니다. 두 번째로는 대성창투, 세 번째로는 우리기술, 네 번째로는 SM, 다섯 번째로는 보성파워텍 자리하고 있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ABL 바이오,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펩트론, 네 번째로는 실리콘2, 다섯 번째로는 HLB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있을까요? 네, 기관 선택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같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외국인 투자자와는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네 번째로는 크래프톤, 다섯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LG화학,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SK텔레콤, 네 번째로는 카카오, 다섯 번째로는 기아 자리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까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JYP엔터, 세 번째로는 BHI, 네 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 다섯 번째로는 ISC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가 JYP엔터 쪽으로 계속해서 줄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오늘 형지글로벌을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정치 테마주 쪽으로 오늘 기관의 수급 좀 덜어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스크림 에듀, 세 번째로는 메디톡스, 네 번째로는 TSR 로보틱스, 다섯 번째로는 엔캠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루홈런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화 우리 시장 쉬어가게 될 텐데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게 보이지만요. 그래도 우리 양대지수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판세 오늘은 어떻게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징검다리 연휴라서 오늘도 뭐 휴무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뭐 주식시장은 이제 뭐 관망세를 띠면서 쉬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수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은 약간의 아래쪽으로 쉬었고 오늘은 이제 살짝 위쪽으로 쉬고 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흐름, 이런 흐름 정도면은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안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표를 보더라도 그렇게 지표가 썩 그렇게 좋지 않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뒤로 역성장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불안감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밀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뭐 간단합니다. 역성장을 하고 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나가 있으면 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하는 듯이 이렇게 양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 이슈가 이제 악재로 둔갑하고 악재 이슈가 호재로 둔갑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부진했고 빅테크 실적은 양호했다. 이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지표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연준이든 뭐 정부에서든 정책을 펼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원래 2번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 4번까지도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미국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양호하다라고 계속 얘기 나오고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뭐 IT 기업들이나 뭐 전력기기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 지수를 사실상 뭐 반도체주 전력기기 쪽에서 다 끌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닝 시즌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징검다리 연휴라서 지금은 조금 어렵구나. 내가 큰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연휴에도 내가 2발 뻗고 잘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연휴에 즐기다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즐거운 금요일이기도 하고 징검다리 연휴에 딱 껴있는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오늘도 반도체 중에 이수페타 지수 같은 경우가 오랜만에 이제 급등 흐름이 오전부터 나오고 했었는데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이제 이 구간에서 좀씩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시 보시고 눌릴 때 다시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너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관세 전쟁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있어도 어차피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지수를 살짝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지금 몸으로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계좌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분명히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딱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런 계좌가 있고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회복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멋있죠.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 구간은 대의 변수에 의한 거고 단기적인 흔들림이니까 어차피 회복돼서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고 2,500을 넘어가서 쉬느냐 아니면 2,500에서 저항받고 쉬느냐 차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500을 넘어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왔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증시는 더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73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살짝 저항을 받고는 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코스피처럼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은 자율등락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또 금요일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설레이는 마음 또 이제 부흥 떠 있는 들떠 있는 마음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우리가 항상 이제 나오는 게 그 놀고 먹자주 이렇게 컨셉을 잡고 금요일 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5월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합성은 곧 재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너무 직콕하지 말고 봄 되면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 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처럼 햇빛도 사람이 좀 받고 살아야 비타민 D도 생기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활력이 돋고 건강해진다라는 의미에서 건강이 곧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이제 밖으로 좀 활동적인 뭐 이런 활동도 하시고 이제 놀러도 좀 가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좀 움직이는 이런 시즌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4월까지만 해도 사실 주말 되면은 비도 많이 내리고 뭐 4월 초에도 눈이 내리는 좀 기이한 현상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5월 되니까 확실하게 지금은 봄이구나 그리고 따스해졌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제 움직이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밖에 이렇게 우리가 활동적인 생산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돈은 관련된 종목이 알아서 벌어다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그런 종목들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역시 금요일을 맞아서 놀고 먹자 테마를 또 준비해 주셨네요. 5월의 제사는 광합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날씨도 좋은데 우리 또 나가봐야겠죠.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안타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행하면 생각나는 종목 대한항공을 골라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를 이제 마무리 지었고 이제 또 긴 연휴로 인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눈여겨서 볼 수 있는 포인트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행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관심을 갖게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나 합병 말씀하셨는데 이게 4년 동안 진통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그래서 글로벌 10대 항공사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이제 뭐 독과점 문제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만 또 잘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한령 해제 같은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또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소비 둔화에 대해서 좀 이제 예민하게 좀 볼 수 있고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권에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5월의 연휴도 그렇고 사실 추석 같은 경우에도 뭐 최장 한 7일 정도 되는 그런 긴 연휴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뭐 여유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또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항공 수요 같은 경우는 뭐 죽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고환율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또 저유가를 통해서 방어가 되는 부분이니까 우려감만 갖기보다는 그 부분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지금부터는 오히려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 안타 종목은 언제나 좀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름에서 가을 정도까지 가져갈 만한 그런 뭐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살살 모아가시면은 그 응원에 대한 보답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합병이 드디어 이뤄졌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늘의 안타 종목이었고요. 이제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주 안에서 꼽아주셨어요.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꼽아주셨는데 의류주 역시 우리가 날씨 좋아지면 관심이 가게 되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눈여겨보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뭐 의류 쪽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또 인기가 많고 또 운동화나 이런 부분에 관심 갖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한정판이나 이런 건 사실 먼저 이제 사놓고 이제 가치를 올려서 리세일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디다스 쪽에서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아요.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금 제가 봄이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에 이제 제가 시간 될 때 저녁 때 한 번씩 이렇게 런닝하러 가면은 정말 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한강에 이제 경치도 즐기고 산책도 하고 하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 화성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주가도 이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루타 종목 언제나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시즌에 딱 맞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류 OEM 종목 중에서는 지금 현재 탑픽으로 볼 수 있다. 여름까지 대비해서 봄 여름 관련 쪽으로 해서 가장 뛰어난 이제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고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싸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PBR이 1.0 수준이었는데 작년 연말에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 더 내려가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좋아하시고 과거에도 제가 PBR 얘기를 잘 안 드리는데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입니다 했던 종목들 중에서 50% 이상 안 올라간 종목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꼭 50%는 아니어도 적어도 20, 30%는 어렵지 않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루타 종목의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화성엔터프라이즈 많이들 관심 가져 보시고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에 걸맞는 성적 그리고 그에 걸맞는 수익률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루타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루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감성코퍼레이션 역시나 의류주 안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피크 어페럴이라는 브랜드로 또 유명하기도 한데 3루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네, 제가 감성코퍼레이션은 과거에 딱 한 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고 그리고 올해도 사상 최근의 실적 당연히 갱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딱 맞는 종목이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연휴에도 걱정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루타 종목으로 감성코퍼레이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노우피크가 너무나도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정도 인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름만 들었던 브랜드였는데 제 주변에도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분들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 브랜드를 알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면 제가 가끔 이제 생활 속에서 찾는 이런 피터 린치의 이 투자법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주변 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지금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캠핑족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시장하고 인도 시장까지도 확장돼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실적에 맞게 자사주도 최근에 매입한 부분, 최근 매입한 부분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또 밝혔죠. 그러면은 밸류업 정책까지도 이렇게 한 몸에 좀 받고 있는 좀 아름다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에 맞게끔 그리고 실적에 맞게끔 계속 밸류가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지금 주가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밸류가 올라가니까 그 실적에 맞게끔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서 호타전족으로서 제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딱 걸맞는 종목이고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남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안타, 이루타, 삼루타 종목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좀 쉬어가면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 드렸으니까요.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 넘는 종목들 잘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해 보고 가시죠.
네, 수익률 체크해 볼 시간인데요. 요즘에 뭐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익률 이제 200% 분명히 지난달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살짝 못 미쳤던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산업은행 이슈만 아니었어도 200% 도전을 했을 것 같은데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200%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고요. 오히려 쉬고 있다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하게 2위 종목이 바뀌었죠. 분명히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1페이지 안에 보이지도 않았던 종목인데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오션 바로 턱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65%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뭐 3위까지는 가볍게 제치고 1위도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이 결과에 잘 보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력하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구간부터 해서 제주반도체, 크라우드웍스, 원익홀딩스, 뭐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권에 놓여 있으니까 언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순위권에서 변동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50% 아래 종목은 볼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종목일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14종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순위가 변하고 있죠. 이러다가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제 순위권에서 안 보이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딱 50.5%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51%, 52%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40%대에도 10개가 넘는 거의 15개 종목 정도 되는 종목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로 홈런의 이 순위가 계속 변동되는 재미를 꾸준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순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보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세 종목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벤티지 랩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위까지 추격을 하면서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비중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회 없이 매도해도 되지 않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이틀 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뭐 160% 넘게 상승을 했는데 100%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또 고점 대비해서 뭐 20, 30% 조정받는 것도 이제 뭐 쉽게 나올 수 있는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해서 비중을 좀 줄여놓고 추후에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저도 좀 관심 있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사를 맞는 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도 좀 관심이 생깁니다라고 이제 웃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벤티지 랩이 흡수율이 낮은 게 굉장히 좀 약점이었던 부분을 해소했다. 원래 흡수율이 리벨서스 같은 경우 노보노디스크에서 경구용으로 만들었는데 0.33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4.3%라는 73배나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굉장히 글로벌 빅파마들의 문의가 쇄도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 일렉트릭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주랑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빅테크들이 또 AI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이제 강화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이나 뭐 AI 쪽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뭐 긍정적인 이슈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오히려 딥시크가 나오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경쟁 구도가 되면서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기기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항상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HD 현대일렉트릭, 뭐 그리고 LX 일렉트릭 선두로 해가지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말씀드린 다음에 뭐 이틀 전 그리고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꽉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우리 놀고 먹자 컨셉에 또 딱 맞는 종목 중 하나죠. 대상이 여러분들께 이제 1차 목표치 앞두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원도 안 남았는데 대상 같은 경우도 이제 1차 목표치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우리가 금요일 날 편안하게 우리가 쉬고 그리고 놀러 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하다 보면은 알아서 도는 종목들이 벌어다 준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 잘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컨셉이 아주 잘 맞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종목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종목도 제가 멋진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날이 수익률 더 쌓아가고 있는 우리 맘러블런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놀고 먹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셨을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항공주도 봤고 의류주도 봤단 말이에요. 어느 섹터에서 오늘의 맘러블런 종목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행 섹터의 노랑풍선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항공주도 그렇고 뭐 의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관심이 아주 많은데 이런 것과 연관돼서 하기에 참 좋은 게 이 여행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 뭐 여러분들이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종목이고 이제 대장이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왜 노랑풍선을 갖고 왔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행 섹터나 이런 부분에 기대를 갖는 그런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미국의 관세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중국의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죠. 저는 노란풍선을 이 사대문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명동, 시청, 동대문 이런 데 노란풍선 자동차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버스로 해가지고 2층 버스로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보이는 걸 제가 과거에는 수도 없이 목격을 했었는데 이게 요즘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의 비자 면제국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여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말로만 한한령 해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5월의 인기 여행지는 어딜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죠. 중국하고 일본이 작년 대비해서 수요가 70~80%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이번 연휴에 가장 이제 선호하는 여행지가 이제 일본과 중국이다라는 거. 뭐 가깝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친숙한 나라이기도 하니까 또 이제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한다라고 계속 이제 한 반년 동안 듣다 보니까 여행하시는 분들도 좀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으로도 또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수요가 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파악하고 지표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 무이자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단체 관광객들 있죠. 이 사람들이 굉장한 우리나라의 이제 소비를 이끌어주는 사람들 중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15일이었던 비자를 이제 30일까지도 확대해주면서 임시적으로 뭐 해놨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좋은 효과를 계속 누리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월에 황금 연휴 기간이 시작되었고 추석도 최대 7일 연휴고 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랑풍선 지금 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특가 행사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 굉장히 실적이 점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도와드릴게요. 지금 5,000원 아래 구간에서 4,800원 전후되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 좋은 것 같습니다. 5,000원 넘기 전에 5,000원 아래서만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5,0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모으는 게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이제 6,000원을 1차 목표가, 7,000원을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1,0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정말로 이 수요가 확인이 되고 지표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10,000원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00원을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편안하고 좋은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밖으로 나가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즐겁게 생활하시면서 이런 종목들로 해서 응원하시면서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행 업계에도 활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주신 이 노랑풍선, 이 종목의 주가도 뜨거운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본코리아가 5월부터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맹점 로열티 3개월 면제, 본사 전액 부담 프로모션, 핵심 식자재 할인 공급까지 포함된 이번 대책은 가맹점과 함께 위기를 넘겠다는 백종원 대표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점을 보면 단순한 상생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오는 6일 더본코리아의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480억 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 보유 등록 해제란 주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매물출 해우려에 따라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대규모 상생안은 주가 방어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동시에 노린 조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군다나 백 대표가 5월 중 직접 전국을 돌며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연쇄적으로 열겠다고 밝힌 것도 기업 리더로서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 불안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도 6월에 추가적인 매출 활성화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안정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즉, 백종원 대표의 상생안은 단순한 온정주의를 넘어 의무 보유 해제라는 악재를 정면 돌파하려는 이중포석의 일환일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신뢰 회복과 함께 상장사의 책임 경영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번 조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백종원 리스크 관리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쪽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동차 쪽을 커버하고 계시는 신한투자증권의 박광래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저희 파이널샷은 첫 출연이신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연구원님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아마 다들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투자자분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좀 바쁩니다. 이걸 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풀어 나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관세라든지 아니면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엮여서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삼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가 분기 영업이익을 뭐 3조 원을 벌고 5조 원씩을 벌어도 네.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물론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발 관세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세 리스크는 일정 부분 주가에 좀 기반영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GM도 지금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좀 생각보다 덜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현대차와 기아는 그런 뉴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빠지지는 않고 네.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을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뭐 일단은 악재죠. 악재인데 악재도 오래 지속이 되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 뇌리 속에서 좀 둔화되는 그런 것들이 맞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책 자체가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엊그저께 미국 백악관에서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네. 2년간 유예해주겠다라고 네. 말한 것들 때문에 여기서 관세 리스크가 좀 더 완화가 됐지 더 악화 일로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곧 주가 반등을 또 의미하는 건 아니라서 그 주가 반등을 위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들은 몇 개가 더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투자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시장 참여자분들의 투자 호라이즌은 다 다르시니까요. 그죠. 뭐 하루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몇 년을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께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와 기아 둘 다 모두 공이 이제 PR이 좀 3배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업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바 현대차와 기아의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는
오히려 더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관세 부과라는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긴 시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요 한 해 동안에 봤을 때 한국의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할까요? 뭐 첫 번째도 관세고 두 번째도 관세죠. 근데 이제 4월부터 관세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지금 브랜드별로 대부분 다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의 재고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관세 영향은 하반기께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서 얼만큼의 관세 충격을 받는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역시나 불확실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월 판매 데이터가 시장별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판매 데이터를 매월 확인해 보면서 지금의 리스크가 조금씩 경감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쪽을 이제 투자하시려면 아마 좀 부지런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잘 살펴보자. 그리고 연구원님의 또 리포트 보면은 아마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기업이 현대차, 기아입니다. 앞서서도 현대차, 기아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먼저 현대차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차와 기아 둘 다 모두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이제 영업이익 증가 모멘텀은 좀 끝이 났죠. 그렇죠. 뭐 올해는 약간 감익까지도 지금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그래도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PER이 3배밖에 되지 않고 좀 예상 배당 수익률이 지금 7%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바닥을 지금 만들어주고 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매력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 기아도 비슷할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제 기아도 이제 PER 예상 배당 수익률이 비슷한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하반기 때 뭐 EV3, 4, 5 등 좀 작은 전기차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볼륨 전기차 모델들을 론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잘 팔릴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에 지금 업태가 지금 크고 비싼 차보다는 작고 저렴한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아의 판매 실적이나 점유율 향상에 똑똑하게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의 판매가 특히나 좀 두드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글로벌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그 전기차 볼륨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기타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얼마큼 이제 메꿀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동차가 지금은 사실은 미국 쪽에서 얼마나 팔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표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도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미국에서의 관세는 모든 브랜드가 다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격전지인 유럽에서 얼만큼 이제 잘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유럽이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는 중국 업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업체들이 모두가 경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유럽인데 네. 그 유럽에서 실적을 잘 낼 수만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미국에선 사실 이제 정책에 따른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지만 유럽은 진짜 경쟁.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좀 추이를 잘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이어서 부품주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네. 엄청난 성장은 앞으로는 없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부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모든 부품사들이 다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증익이 가능한 업체들이 있어요. 네. 좀 규모가 큰 업체 중에서는 뭐 현대모비스나 HL 만도 같은 경우는 올해 네. 좀 영업이익 증가가 가능할 걸로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품사를 보심에 있어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은 조금씩 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에 너무 종속되어 있지
않고 이제 비자동차 관련된 신사업이나 아니면 중국 OEM 업체 일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찾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들과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HL만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방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타이어 업체들도 지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품주까지 짚고 왔는데 부품주의 경우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 혹은 중국향으로 앞으로 매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박광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모버입니다. 우리나라의 4월 수출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4월 수출은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영향 속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깜짝 증가세를 이뤄냈습니다. 데이터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 수출의 경우에는 58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7%의 증가세를 이뤄냈고요. 수입의 경우에는 533억 달러 수준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7%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평균 수출의 경우에는 0.7%대 소폭의 감소세를 이뤄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7.2% 증가세를 이뤄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정 가격이 12개월 만에 증가세를 이뤄냈고 여기에 더해서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실적 역대 4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5대 수출 품목 안에서 무선통신기기나 선박, 반도체 등의 6개 품목은 증가세를 보였고요. 컴퓨터와 같은 석유 제품 같은 일부 품목들은 역시나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관세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품목 위주로 대응해봐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이번 분기가 관세 충격에 따른 차별화 구간이 더 짙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으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와 기계의 일평균 수출이 감소하면서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6.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반면에 유럽향 수출이나 소비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관세 여파에 따른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관세 충격이 좀 작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으로는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유의미한 반도체 쪽을 단연 1번으로 꼽았고요. 미중 무역 갈등의 부담이 적은 유럽향 자본재도
주의해서 봐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요가 가격 상승에 덜 민감하면서 우리의 개성이 뚜렷한 섹터인 라면이나 화장품 쪽 꼽았는데요. 이러한 품목들 위주로 이번 분기부터는 관세 영향을 덜 받아가면서 수출의 하방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다가온 5월의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유럽향 자본재, 라면과 화장품 업종 안에서 투자 전략 정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볼 텐데요. 네, 오늘도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네, 그냥 금요일이 아니죠. 저희 월요일과 화요일 날 쉬니까 네 그렇죠. 약간 시장이 한산한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연휴 앞두고서는 이제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실 연휴 전에는 좀 거래량도 좀 많이 줄고. 한산한 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수가 좀 약간 아쉽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닥은 0.6%의 상승세. 이게 지수만 보고 사실은 뭐 시장이 이렇다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사실 시장의 움직임이 부진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러한 또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섹터 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주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변압기 수출 급증 이슈도 있고 네. 간밤에 또 실적을 발표한 많은 기업들 앞으로 데이터 센터 뭐 계속해서 건립하겠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게 죽은 게 아니었네. 이게 갈만하네. 라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에 대한 전체 투자 의견은 어떻고 그리고 보는 종목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애매했었어요. 뭐 관세를 부과한다, 막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 때문에 안 가다가 근데 그렇죠.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상한데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우리나라 이제 그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의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고 그다음에 변압기 관련돼서는 지금은 그 효성중공업이 이제 주가로 치면은 가장 높은 어떤 수준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이제 현대일렉과 같이 움직이는 게 미국의 이제 이튼이라는 기업인데 네. 미국 이튼 기업이 이제 변압기 만드는 기업이죠. 네. 이 기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 반등 주면서 우리나라 그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 흐름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무역 데이터 뭐 다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대형 변압기 쪽에서 3년 연속 수출이 증가가 됐다. 그 다음에 미국 쪽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2027년도까지 내후년까지 한 7,700대 정도 변압기가 좀 초대형 변압기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앞서서 좀 약간 언급해 주신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이제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느낌인데 흐름 잠깐 보면서 네.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두 개가 나올 텐데요. 위쪽에 파란색이 이제 미국의 변압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튼이고요. 이튼 그다음에 코퍼레이션. 밑에가 이제 우리나라 변압기 쪽에 이제 약자로 썼습니다. 현대일렉인데 한 2년 정도, 한 2년, 3년 정도 주가를 이제 길게 보면 사실 거의 이제 동조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현대일렉 주가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4년도 한 3분기 정도쯤에서 흔들릴 때의 모습, 그 다음에 고점의 흐름,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튼도 실제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일렉도 뭐 잘 나와주고 있는데 탑픽을 꼽으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사실 실질적으로 효성이긴 합니다만은 그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실적의 변화치를 보면 네. 효성보다 현대일렉이 그야말로 좀 드라마틱한 그 실적의 변화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대장주는 당연히 현대일렉으로 봐야 되는데 네.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좀 약간 그 내용은 다르긴 합니다만 LS일렉을 좀 잠깐 그죠. 네. 수치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세 기업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그 어떤 실적 비교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일렉은 앞으로 한 3년 동안 실적이 한 15% 정도, 그러니까 23년도에서 4년도 정도의 실적은 변화는 이제 사실 좀 힘든 부분이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1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향은 전체 매출의 한 35% 정도 차지를 하고, 35% 중에 70%는 현지에서 공장에서 이제 조달을 하고 있는 부분. 근데 효성은 성장률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성장률은 조금 좀 낮습니다. 10%. 그 다음에 미국향은 현대일렉 보다 좀 약간 낮아요. 한 25% 정도 전체 매출에 역시 현대일렉과 마찬가지로 70% 정도는 현재 조달을 하고 있고 LS일렉은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세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실적에 대한 예상치라든가 아니면 주가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는 조금 낮은 편. 수급은 근데 LS 일렉트릭이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고가권이 좀 많이 처질 때 조정을 좀 세게 주는 성격이 좀 있어서 미국 향이 좀 가장 좀 낮죠. 미국 향이 한 전체 매출의 20% 정도. 그다음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성장률은 역시 좀 가장 낮은 편, 한 5%에서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미국에서 누가 담당을 하냐면 엑셀 에너지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엑셀 에너지와 한 2,200억인가 2,900억이라고 나온 기사도 있고 2,200억이라고 나온 기사도 있는데 이 엑셀 에너지의 변압기를 납품하는 게 현대일렉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랑 MS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직수에는 현대일렉이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주가 흐름은 효성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이익단이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는 현대일렉을 꼽고 있고 저도 현대일렉이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주가 수준이 있으실까요?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그냥 이유고 네네네. 이제 주가는 이제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주가 전망은 제가 이제 앞서서 비교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튼 흐름이 일단 문해나게 잘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갭이 있거든요. 그 이튼 주가랑 현대일렉 주가의 어떤 상승률 갭이 벌어졌다 좁혀졌다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는데 지금 좀 약간 화면에서 보시듯이 갭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튼 주가가 나름대로 좀 무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갭은 제가 봤을 때 현대일렉이 좁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튼 주가 흐름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이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튼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동안 따라다녔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따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튼 코퍼레이션, 요게 티커가 ETN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7% 올랐습니다. 뭐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항 중이긴 한데요. 전력주 워낙 많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어떤 것이냐 물어본다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이다라는 박근호 이사님의 의견 듣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마켓 모버입니다. 이번 주에는 유가증권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의 1분기 확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내용 총 정리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정 실적과 함께 부문별 실적을 공개했죠. 반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1조 1,000억 원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번에 호실적을 견인한 것은 역시나 모바일 부문이었습니다.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세에 힘입어서 영업이익 4.7조 원 기록했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와 하만 역시 영업이익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받아갔습니다.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 HBM 판매량의 경우에는 1분기의 저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계단식의 회복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메모리 출하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고요. 여기에 하지만 관세 정책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의 수요에 있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불투명한 전망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여야 주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그래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사의 전망 살펴보시죠. 먼저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실적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하나증권의 경우에도 모바일 분야가 1분기에는 서프라이즈 이후로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이를 상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의 관세 그리고 AI 칩 수출 통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고 HBM 매출 지연 역시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31.2조로 하향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DB증권에서도 여전히 수요 관련 불확실성 남아있다고 봤지만요. 메모리 공급사들의 낮은 재고와 보수적인 설비 투자로 하반기 메모리 수급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1분기 실적 저점을 찍은 이후 전사의 분기이익은 증액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은 다소 엇갈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통적으로 증권가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간의 HBM 관련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4분기에 여러 가지 변수를 끌고 갈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HBM 관련 성장이 이를 타개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HBM4와 관련해서 복수의 고객사와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HBM4와 관련된 성과를 어느 정도로 보여줄 수 있을지, 상황을 반정시킬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주가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오늘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네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15% 넘게 급등세 나타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36,6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37,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요 기업이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이면서 같이 오늘 모멘텀 받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분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올해 계속적으로 어떤 그 기판과 관련돼서 쇼티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튼을 예를 들었듯이 지금 미국에서 좀 약간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주들 성격의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게 뭐 예전에도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밤사이에 미국의 이제 TTN 테크놀로지 이제 전 세계 기판 1위라고 할 수 있는 TTN 테크놀로지가 초급등을 했죠. 그래서 사실 TTN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대만의 GC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뭐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그 뭐 미국의 TTM이나 대만의 GC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업황이 좋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밤사이에 미국의 TTN 테크놀로지 초급등한 거를 보신 분들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아침에 좀 유심히 보셨을 텐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이제 올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죠. 월 평균 수주가 과거에는 이제 500억대였었는데 일단은 올해 1분기에 세 달 평균 800억을 넘었다. 이제 수주라고 봐도 되고 지금 풀캡하기 때문에 800억이라고 봐도 되고 그다음에 매출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하면은 올해 1조 원을 처음으로 좀 예상을 하는 게 이수페타시스를 시장에서 이제 지금 바라보는 뷰고요.
일단 글로벌 데이터 센터 향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원래 이수페타시스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 통신 네트워크 쪽으로 기판을 만들 기업이라 엔비디아 때문에 엄청난 그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시스코예요, 시스코. 미국의 이제 시스코의 1차 벤더기 때문에 시스코의 어떤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기사를 몇 개 좀 살펴보면 이수페타시스가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전쟁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기사가 좀 몇 개 눈에 띄던데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 TTN 그다음에 대만 GC 이수페타시스 대만 GC랑 이제 2등을 이제 다투는 기업인데 그 뒤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물량을 못 맞춰서 지금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셋 그 기판의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 이건 실질적으로 리포트에도 이제 어떤 팩트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VIPPO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기술이 몇 개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판을 만들 때 보통 이제 많이 쌓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수페타시스 하면 MLB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멀티레이어 보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것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간 그 기판이 다중 그 저층 기판인데 그거 할 때 적용되는 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V자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뚫는다. 이제 비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술이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그 공급자 우회 시장으로 인해서 어떤 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우위에 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일단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게 상황입니다. 주가 급등락이 약간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엔비디아 영향으로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좀 약간 빛이 바라면서 좀 시장에서 관심도에서 좀 약간 멀어졌고 유상증자 때문에 또 한번 좀 크게 좀 흔들렸죠. 제이오 인수한다라고 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인데 인수한다라고 해서 주주 배정으로 5천억 넘게 좀 발표를 했다가 원성을 너무 많이 사니까 한 반으로 줄였죠. 반으로 줄였는데 주주 배정 가격은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배정 가격이 27,800원인데 요게 이제 제이오 쪽에 10% 정도 그 계약금을 줬는데 인수가 이제 취소가 되면서 서로 지금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금 준 거 내놔라. 제이오는 못 준다.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좀 약간 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MLB 기판을 만들던 그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자가 있죠. 이제 교세라, 일본의 교세라랑 히타치 네. 두 기업이 MLB 사업을 이제 접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뭐 조금 더 시장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게 시장에서 평가한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랑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급이 좀 약간 그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조 원이 좀 안 되긴 합니다만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약간 수급이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그 팔았다 샀다를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도 좀 약간 매끈한 편은 아니긴 그러네요. 합니다만은 고가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렸죠. 기존의 이수페타시스가 최고점 찍을 때의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고 조정도 상당히 나름대로 좀 약간 세게 주기도 하는데 오늘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15% 버금가는 과거 같았으면 상한가죠.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장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기판 대장주인 TTN테크가 초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래의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에 적용돼 있는지는 좀 약간 미지수긴 한데 아무튼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인데 이렇게 연휴가 길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런 섹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화장품 기업의 중에서 일단 좀 약간 덜 알려진 기업이긴 한데 일단 웨딩 사업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화장품 쪽에 색조 쪽 일단 기초는 안 하고 색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일단 그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걸 보면 이게 상당히 가파른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가 센 것 치고는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못 미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업력이 짧은 기업들은 뭔가 좀 약간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어떤 능력들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그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맨이라고 그 일단 그 립스틱이라고 해야 돼. 립스틱이 아니라 그 하여튼 그 입술에다 바르는 거 그게 이제 립스틱. 네 그런 것들이 틴트. 네. 맞습니다. 틴트. 어. 올리브영에서 지금 출시가 되고 나서 10위권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그래요. 이제 로맨이라는 브랜드인데 그다음에 누즈라고 이제 비건 화장품들도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지금 현재 1%도 안 되는 좀 약간 하위권 브랜드긴 합니다만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기업이고 어디로 잘 되나요? 일본이 주 타겟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약간 그 중저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또 이 색조라는 것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유행을 너무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이게 트렌드가 그죠. 바뀌는 것도 빠르게 굉장히 바뀌죠. 빠르는데 그게 좀 대처가 상당히 좀 빠른 걸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분기에는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가 설명을 하기에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1분기가 좀 안 좋았다라는 이유가 회사에서는 전년 1분기에 일본 쪽에 대량 납품이 들어간 게 일단은 올해 1분기가 좀 약간 낮아지는 어떤 착시 효과를 좀 냈다 그런 식으로 좀 기저효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시장에서 평가하는 이 로맨이라는 브랜드는 일단 우리가 보통 재구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브랜드 충성도, 고객 충성도가 상당히 센 기업으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주가 차트랑 수급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지금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4천억 좀 약간 안 되는데 위쪽에 수급이 상당히 좀 약간 이채롭죠. 거의 데칼코마니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빨간색의 외국인 그다음에 파란색의 기관 보면은 서로 이제 뭐 경쟁을 하듯이 사면 팔고 팔면 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관 쪽에서 약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약간 뭐 잦아지는 그런 좀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고가권 기준에서 고가권이 4만 5천 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저점이 2만 원 채 안 되는 부분까지 빠졌을 정도로 굉장히 한 50% 넘게 큰 조정을 주고 최근에 좀 약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좀 약간 신생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관건이 일단 일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신규로 진출하고 있는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의 그 어떤 그 성장률을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뭐 시장에서 평가가 가장 좋은 것보다 주가 흐름이 좀 약간 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보여줬던 성장률이 올해까지 혹은 내후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가는 반대로 좀 굉장히 저평가 영역으로 시장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앞으로 주가 여력을 크게 본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조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 2,650선 내외, 코스닥은 720선을 올려놓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종목별 움직임들이 좀 분리되면서 나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금 현재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순회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 있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KT를 중심으로 해서 SK텔레콤의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반사이익 관련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휴를 길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농업 지표가 예상보다 위축될 경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해서 좀 성장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한랄 인증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매출이 크게 좀 증가하면서 사업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관련해서 정부에서 K-뷰티 관련해서 업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성장도 기대되는 만큼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은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연휴 앞두고 관망세가 보였지만 그래도 양대지수 상승으로 방향성 잡아주고 있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휴장일을 앞둔 만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세에서 쉬어가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양 지수 모두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네.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동시에 사퇴를 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죠. 이런 공백기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실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밤사이에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수출에 대한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감소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이번에 4월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수출에 대해서는 3.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 건데 다만 대미 수출에 대한 것들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수출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3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6.6% 감소를 했고요. 이번에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함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계 쪽도 22% 감소를 했고요. 반도체는 무려 31%나 감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이렇게 수출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반도체 전체 수출에 대한 것들은 사실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17%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재고 확보 움직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반도체 쪽에서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됐을 경우 그만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있고 이미 자동차 부문에서는 타격을 입는 게 벌써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수출 산업에 대한 것들은 좀 보수적이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업황 자체가 많이 부진했잖아요. 전기차 캐즘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가운데서 관세부가 이후에 더 급감을 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자동차 쪽 그리고 특히 이체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반기에는 조금 관망하시고 하반기부터 비중 확대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밤사이에 미국 쪽에서 AI 쪽이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반도체가 관세 부과가 될 경우 좀 방어하는 부분들도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반기에는 좀 모아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관세 부과 이후에도 그래도 좀 방어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집을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지금 전망 짚어드렸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함께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워보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감 약 1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전일 대비 0.2%대 강세, 강보합권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562.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1% 가까이 그래도 오름세가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0.6%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721.71포인트에서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 여전히 좀 아쉬웠지만요. 기관이 그래도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 줬습니다.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 쪽에서 매수 자금 유입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3,6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현재 구간에서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가 소폭이지만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712억 원, 기관이 666억 원의 매수 우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 나홀로 순 매수세였습니다. 1,300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 집계되면서 오늘 개인 나홀로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2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했고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시장은 사실 다소 한산했습니다. 평소보다 거래 대금도 약간 좀 쪼그라들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사실상은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덜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관망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어제도 쉬고 왔고 앞으로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 기조가 짙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559선에서 2,560선을 눈앞에 두고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6%의 상승세 721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1,40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앞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00원대를 깨고 1,300원대로 갈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 주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코스피의 흐름은 어땠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확실히 강했습니다. 5% 가깝게 상승하면서 18만 6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간밤에 이 증시가 마감되고 난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모두 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 자체의 실적도 중요한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올해 초부터 나왔습니다. 딥시크 여파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지갑을 안 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4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조용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잘 안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주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은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캐펙스 투자를 좀 축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실망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장에서도 주가는 7%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1% 넘게 추가 하락 나온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시가총액 3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0.6%의 하락세 18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자,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주 제외하고 이제 6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우선주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더 커진 거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6% 넘게 상승하면서 81만 8천 원대까지 오늘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대까지 올리는 리포트가 함께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심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HD 현대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6%의 상승세. 그리고 놀라운 상승세를 유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KB금융인데요. 오늘 3% 이상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파이널샷을 통해서 KB금융에는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수급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고요. 이와 함께 셀트리온이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 안에 순위 상승과 하락 변동이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계단 위로 올라갔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계단 위로 올라갔고 셀트리온이 한 계단 더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쪽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이 1% 상승, 에코프로 BM 2%대 상승, 에코프로는 살짝 빠졌고 HLB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온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0.7%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최근 하락세 생각하면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고요. 에코프로 BM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탄력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 오늘도 강했습니다. 1.7% 넘게 상승세. 제약 에스테틱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괜찮은데 파마리서치도 보시다시피 3%대 상승. 그리고 펩트론 오늘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왔네요. 4% 넘게 반등세 나왔고 17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리가겜바이오 3%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 마감을 지은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도 감지가 됐는데요. 그래도 미국의 기술주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하이닉스를 필두로 전기,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 두드러졌고요. 방산이나 제약, 게임 엔터, 조선 화장품과 같은 수출이나 실적 관련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은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던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포인트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경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진 모습입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에 더욱더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밤 사이에 크고 작은 지표들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 24만 1,0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주 전보다 18,000건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증가했다는 의미는 실업자 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상치가 22만 5천 건이었는데 그것보다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191만 6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주보다 8만 3천 건이 증가를 했는데
이런 만큼 실직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현재 시점에서는 둔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표의 경우에는 ADP 고용인데요. 이번에 4월에 민간 부문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6만 2천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상치의 경우 11만 5천 명이었는데 반토막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그만큼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 중요한 지표가 한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죠. 이번에 GDP의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성장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타격을 받았던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을 하게 된 건데 기존에 예상을 했던 게 0.4% 증가였고 이번에 발표가 된 게 0.3% 마이너스 감소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 역성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고용 동향 보고서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휴장일 이후에 거래대금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달의 경우에는 가정의 달이죠. 그만큼 소비가 나갈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5월 달의 경우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는데요.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월별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5월에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5월 달에도 거래 대금이 감소를 하면서 조금은 지루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단기 매매라던가 수익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지루한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전 오히려 기회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 대금이 이렇게 지루할 경우 오히려 우량한 기업들을 골라서 모아가기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제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그런 전략들도 참고를 해서 5월 달 좋은 흐름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에 거래 대금에 주목해 보면서 이에 맞춰서 또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돈 쓸 일이 정말 많은 5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하이로코리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좀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뛰어난 종목을 골라왔는데요. 하이로코리아의 경우 대표적인 피팅 밸브 관련된 기업이죠. 이 피팅 밸브 자체는 석유화학이라던가 정유, 조선, 발전소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 하이로코리아가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져 있죠. 이번에 원전과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수원에서 체코 원전 수준이 수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로코리아가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규모적인 부분을 봤을 때 26조 원 정도고요. 5월 7일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하이로코리아는 이 체코 수주 원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피팅 밸브와 관련해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만큼 이 원전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이로코리아가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성장 산업보다는 성숙 산업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90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0.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려 26%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5% 넘겼을 때만 해도 높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26%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난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하이로코리아는 주주 친화 정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만 해도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50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해서 향후에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더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사주 소각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당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5월 달에 거래 대금이 좀 지루한 장세에서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이로코리아는 지금 관점에서 조금 높은 구간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 자체도 워낙 싼 구간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구간대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대가 있는데요. 1월 22일을 기준으로 고점을 형성을 했죠. 32,450원 구간대인데 아무래도 전고점 구간인 만큼 강한 저항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구간대를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 워낙 매물대가 아래 하단에 길게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흔들리더라도 강하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대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관점에서부터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현 시점에서 최근에 나왔던 저점 구간대입니다. 25,000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매물이 하단에 비어있기 때문에 강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5,000원대를 손절가로 잡아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원전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다음 주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원전 관련된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은 하이로코리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밸브 원전과 관련된 밸브 관련된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모멘텀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이런 하이로코리아와 같이 호실적을 꾸준히 기록하는 기업이라면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분위기 좋은 섹터 원전 관련주 안에서 하이로코리아를 골라주셨네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세 보이는 만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로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가 32,45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치에 따라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오늘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등 사고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티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 이동 모집이 중단됩니다. 오늘 소식에 SK텔레콤 주가는 최고 2% 넘게 하락했지만 알뜰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아이즈모바일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T와 LGU+도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공식화되며 주식시장의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전장 대비 최고 25%대 하락하고 형지글로벌은 최고 22% 넘게 하락, 오리엔트전공도 최고 21%가량 급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 전 총리 테마주인 일정실업과 아이스크림 에듀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김문수, 한동훈 후보 테마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21대 대선이 임박하면서 정치 테마주가 급등 급락하는 일이 빈번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정치관료주 불공정거래 특별 단속반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D 현대미포가 약 2천억 원 규모의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 현대미포는 2027년 12월 30일까지 건조를 마친 뒤 아프리카 소재 선사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HD 현대의 조선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연간 목표치인 180억 5천만 달러의 35%를 달성하게 됩니다. 오늘 공시의 HD 현대미포 주가는 장중 최고 4% 넘게 오르다 약 3% 넘게 상승한 17만 2,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티웨이 항공을 인수한 대명 소노그룹이 저비용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지분을 타이어뱅크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JC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보유한 JC 에비에이션 제1호 유한회사 에어프레미아 지분 전량을 타이어뱅크 측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소노인터내셔널과 JC 파트너스는 각각 콜옵션과 풋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양측 모두 옵션 실행을 유예하고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티웨이 항공 사업 운영과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전략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변압기 수출이 증가하며 오늘 전력 설비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지난 30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변압기 수출액은 약 9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38.5% 넘게 증가하고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대미 변압기 수출액은 6,52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5% 상승한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은 최고 6% 넘게 상승하고 일진전기는 약 4%, 효성중공업은 약 3%, LX 일렉트릭도 약 3%대 상승 마감하며 전력설비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